국회의원을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하는 데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십시오. 일어서긴 또 뭐 하는데 내한테 온 게, 내한테 이야기한 게 자기 자신이 들여서 보고 말이 때문에 못 한다고 했어. 혹시 기회를 주신다면 지금 말씀하신 건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예, 오늘 뉴스타펜이 뽑은 1위가 나왔습니다. 법사위는 참 바람잘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야당은 법사위를 되찾아오겠다, 여당은 절대 안 된다. 오늘 사회권을 두고 다툼이 벌어지면서 오늘 법사위 고성이 오고 갔습니다. 저희가 현장 분위기를 좀 더 느끼기 위해서 화면을 길게 준비했는데요. 바로 한번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네? 이건 아니지. 윤호중 위원장이 못 오는 이유가 뭔데?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 방송을 통해 중계되고 있습니다. 국회 여기 이 건물에 있으면서 못 오는 이유가 뭡니까? 뭐 사고가 난 거예요? 왜 이래요? 왜 이래요? 가만히 있어 봐야죠. 지금 왜 이래요 정말. 무효예요, 무효. 박주민 의원을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하는 데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십시오. 일어서긴 또 뭐 하는데 관사팀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멈춰버리는 거 아니야, 이게? 이 많은 짓 이게. 아니 떠나는 데까지 이렇게 박주민 의원은 나한테 와가지고 협상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사람 잡아가고 여기 단독 처리하고 있어. 왜 왔어? 발길 어디로 앉아 지금? 국회 역사상 간사의견을 표결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한테 온 게, 내한테 이야기한 게 자기 자신이 들여서 보고 말이 때문에 못 한다고 했어.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새로 선임된 박주민입니다. 다음 2시에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선포합니다. 아니 위원장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루하지 않은 게 좋은 건 아닐 텐데요, 이 영상이. 근데 장혜철 평론가님, 하나하나 짚어봐야 될 텐데 여야 오늘 왜 이렇게 고성이 오고 갔는지 차분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원래 법사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원내대표가 됐죠. 그럼 국회 관례상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을 겸임한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윤호중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서 사회를 보지 않고, 그렇다면 이 위원장 거리 시에는 해당 정당의 간사가 사회 등을 대리하게 되는데, 이 간사는 또 방금 앉아있던 백혜련 의원입니다. 근데 백혜련 의원도 최고위원 당선이 되면서 지도부로 입성을 하게 됐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지도부가 아닌 사람을 찾아서 박주민 의원에게 또다시 간사를 넘겨주게 되는 이런 절차가 필요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간사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국회의 여러 가지 선수에 따른 절차 등을 지켜야 되는 것인데, 지금 김도읍 의원이 말한 것처럼 박주민 의원이 뭔가 협상을 하기 위해서 김도읍 의원을 찾아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 협상하고 있는데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빠져있는 사이에 백혜련 의원이 일방적으로 법사위를 열어서 간사 교체를 시도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고요. 좀 다소 복잡한 절차적 문제입니다만 본질적인 원인을 꼽자면 야당에서는 이 법사위원장 야당이 맡는 게 관례니까 이제는 다시 야당에게 돌려달라,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사회권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여당이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서 야당이 신청한 주요 증인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해서 출석을 전부 다 허락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 여당의 독주에 대해서 야당의 불만이 누적돼 있다가 이 절차상 하자에 폭발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앞서 제 옆에 이 그래픽도 한번 설명이 됐었는데, 김경진 의원님,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이니까 사회권을 위임했고, 근데 또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또 최고위원이 됐으니까 넘겨야 되면, 여당 생각은 법사위 내줄 생각도 없고 일단 박주민 의원이 김호수 총장의 청문회를 이끌겠다, 이 생각이네요.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저게 법률상으로 보면 어쨌든 지금 국회 관례 때문이긴 한데 국회법상으로 사실은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겸직을 금하는 무슨 조항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한다면 사실은 윤호중 원내대표가 와서 법사위원장 자격에서 사회를 봤어야 되죠. 그리고 간사 선임, 간사 변경 절차를 밟으면 됐었는데, 그렇게 하자니 이게 기존의 관례가 워낙
뭐랄까 어떤 정파적인 문제에 대해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분명히 그 존재 의의가 있는 관례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여당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을 하면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니까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차마 지금 윤호중 원내대표가 사회를 못 보아서 지금 생긴 상황이긴 하고요. 어쨌든 저게 법사위원장 자리하고 연결된 문제인데 과거에 야당에게 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관행적으로 줬던 이유를 한번 여당도 좀 깊이 성찰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가람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법사위는 절대 내주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야당과 오늘 법사위에서 저렇게 고성까지 오고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을 겸임하는 거, 뭐 겸임할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상 뭐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어떤 공정성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깊이 하는 것인데 보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 한 거죠. 왜? 만약에 또 이렇게 법사위원장까지 겸해서 지금 사회까지 본다 그러면 뭐 야당에서 또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할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면 야당이 이렇게 사회권 하나 갖고서 이렇게 반발이 굉장히 심하냐.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 배정이 다시 이제 돼야 되는 시점이죠. 협상의 시점입니다. 특히나 이제 법사위를 누가 가져갈 것이냐 이 논란이 이제 시작되는 상황이니까 여기에서 기세를 잡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지금 저 사회권 하나 갖고서 굉장히 고성을 지르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놨다. 저는 협상을 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법사위 위원장 자리가 왜 야당으로 못 가느냐 그것을 갖고서 사실은 상원처럼 굉장히 늘려서 거기를 통과시켜주는 것을 하나의 조건처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잘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자꾸 수정권이라든가 법체계 뭐 이 검토권을 삭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상임위원장 자리를 야권으로 가져간다 그러면 충분히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협상을 내밀있게 하는 것이 지금 야당이 해야 되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인데요. 여당 의원들의 목소리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냥 생떼죠. 뭐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이걸 자꾸 연계시키는데 말입니다. 인준 표결에 참여도 안 하고 그런 게 뭐 엊그제 같은데 또다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거기에다가 갖다 연계를 시키는 거는 그냥 법사위원장 안 주면 국회를 아예 그냥 불 꺼진 국회 만들겠다, 식물국회 만들겠다, 뭐 이런 이 의도로 보여서 타당치도 않고요. 이 말 말고도 이도훈 의원님, 강병원 의원은 법사위원장 달라는 김기현 원내대표, 황교안 전 대표처럼 차라리 삭발을 하든지 뭐 이런 꽤 센 발언까지 했거든요. 강 의원이 그 장외도 가고 머리도 깎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누구 좋으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장외로 나가서 머리 깎고 장외로 나가면은 뭐 26일 날 인사청문회도 김호수 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하지 말자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건 안 되죠. 누구 좋으라고 그럽니까? 반드시 26일 날 청문회 해가지고 김호수 후보자가 과연 검찰총장에 적합한 인물인지 잘 검증을 하고 그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죠. 지금 머리 깎고 그 장외로 나가라.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이제 황교안 대표 시절로 돌아가라는 건데 국민의힘이 바보가 아니죠. 그래서 총선에서 참패했고 그리고 그런 태도를 바꿔가지고 이번에 보선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법사위원장의 문제인데, 여야가 합의해서 법사위원장을 뭐 야당에게 주면은 뭐 그건 뭐 좋은 일인데 또 굳이 안 주겠다면은, 야당이 그렇게까지 뭐 극렬하게 반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점거하고 있는 여당이 법사위원장까지 갖고, 책임있게 국회를 이끌고 또 거기에 따르는 모든 책임도 역시 여당에서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근데 법사위원장 문제가 또 이렇게 커진 데는 조금 국회 운영, 뭐 박병석 국회의장의 문제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약간은 있는데 법사위원장은 기본적으로는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표결로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먼저 따랐으면 좋았죠. 어쨌든 윤호중 원내대표가 되면서 사의를 또 표명했던 것도 사실이고 백혜령 의원이 최고위원 되면서 사의를 표명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절차에 맞춰서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을 먼저 뽑았던 게 원래는 순서였던 거죠. 예. 그런데 이 사회권 문제 말고도 사실 김호수 총장 후보자 증인 문제도 있습니다. 야당은 조국 전 장관, 한동훈 검사장 등 증인 20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제가 물어보는지 혹시 잘 모르세요?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총장님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검찰 주변에서 이 수사 한동훈 부장이 다 주도한다 이렇게 다 알려져 있어요.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 책임자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중앙지검 가서 물어봤잖아요. 8월 10일 압수수색할 때 지검장님 이거 지검장님 결단하신 거니까 대답을 못하죠. 그런 얘기를 왜 못 들어보셨죠? 저는 여러 번 들었는데. 저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참 큰일 났네. 혹시 기회를 주신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건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지금 이 사건은 총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총장의 책임, 최종 책임하에 진행되고 있는 중요 사건이고 자, 예, 중앙지검에서 됐습니다.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휘 라인일 뿐입니다. 예. 김호수 총장 청문회에 핵심 쟁점들이 당시 총장 차관이었던 김호수 후보자가 윤 전 총장 제외한 조국 수사팀을 제안했는지, 김학의 전 불법 출금 사건에 연루돼 있는지 이걸 좀 알고 싶다고 야당이 한동훈 검사장, 조국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 요구했는데 일단 민주당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 여당이 인사청문회 하게 되면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들 많이 채택 안 해주는 건 사실 정치권의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치 관련된 방송과 취재를 쭉 하면서 지금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처럼 증인 채택에 비협조적인 여당은 아마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뭐 과거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 김호수 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뿐만이 아니라 주요한 장관급 고위공직자 임명할 때마다 증인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겨우 증인 한 명 정도 채택돼 있는 그러한 인사청문회를 찾는 게 흔치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국민들에게 어떤 것을 근거로 이 사람이 검찰총장이나 장관에 어울리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리고 검증을 한단 말입니까? 때로는 여당 입장에서 불편한 인물이라 해도 지금 김호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말씀 주신 것처럼 윤석열 전 총장을 제외하자는 전화를 검찰 간부에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대단히 부적절한 통화였다고 생각하는데 그 통화의 내막 실상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한동훈 검사장이기 때문에 부르지 않는 것이고요. 지금 공개된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공소장을 보게 되면 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이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이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법무부가 동원되어서 수사 외압을 했다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적으로 연루되어 있는 조국 전 장관, 박상기 전 장관, 그리고 이광철 민정비서관 당연히 불러야 되는 게 마땅해 보이는데 무조건 다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실은 뭐 조국, 박상기, 이광철 이런 분들은 범여권의 인사니까 안 부른다 쳐도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는 불러서 야당 의원들만 질의하는 게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질의할 수 있거든요. 한동훈 검사장이나 이른바 뭐 여당에서 주장하는 윤석열 사단이 검찰 잘못 운영하고 검찰개혁에 저항했던 건 아니냐, 본인들이 또 증인에게 질의도 할 수 있는데 아마도 작년 가을에 국감에서 윤석열 전 총장 불러서 벼르고 있다가 수많은 여당 의원들이 오히려 윤 총장의 답변에 전부 다 좀 기가 눌렸던 그런 경험 때문에 한동훈 검사장이나 이런 야당에서 원하는 인사들 불렀다가 괜히 불렀다가 또 어떻게 보면 국민들 앞에서 논쟁에서 밀릴까봐 그런 두려움 때문에 못 부르는 게 아닌가 싶은 의혹이 들기도 합니다. 한동훈 검사장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회에서 부르면 나갈 것이다. 그게 공직자의 의무라 생각한다. 당시 지난 국감 때도 이런 입장이었는데 채택되지 않아서 안 나간 거다. 한동훈 검사장 여당 입장에서는 꽤 부담스럽습니까? 뭐 꽤 논쟁적 인물이라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 근데 논쟁을 할 때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호수 총장 후보자가 능력도 있고 균형 감각도 있고 총장 후보자로서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야당이 이러이러한 사람을 불러서 그와 관련해서 물어봐야겠다고 한다면 여당은 당연히 오케이 불러서 물어봅시다 라고 해야 이게 국회로서 존재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이 불러서 물어보겠다고 하는 것을 아예 부르지도 마. 그건 아예 심사 대상에 올려놓을 수가 없어. 라고 한다면 저 여당은 특히 여당 법사위 국회의원들 국회의원 할 자격도 없는 겁니다. 국회라고 하는 게 그 회자가 뭡니까? 회의할 때 회자 아니겠습니까? 회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여러 얘기를 들어보자는 게 회의 아니겠습니까? 그걸 안 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국회의원이고 이게 여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건 여당의 태도 자체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설사 본인들과 생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얘기를 듣고 질문하고 그게 청문회 과정에서 있어야 될 당연한 검증 절차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근데 한동훈 검사장은 일단 본인은 나갈 생각이 있다고 하는데 여당이 거부했기 때문에 김경진 의원 그럼 뭐 앞으로도 채택될 일은 거의 없고 한동훈 검사장 청문회 나설 확률도 거의 제로에 가까운 거네요. 지금처럼 여당의 의석이 180석 가까운 의석에다가 여당이 특히 국회를 운영하는 행태 자체가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은 아예 안 부르겠다는 이런 자세로 어떻게 보면 국회를 운영한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방법이 없죠. 그래서 선거제도가 있는 거고 선거 때 제대로 된 판단을 국민들이 해줘야 되는 거죠. 조국 전 장관, 한동훈 검사장이 김호수 총장 청문회 증인으로 나설 확률은 극히 낮아 보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회계사 김경률 대표가 김부겸 총리 청문회에 나왔었는데요. 그와 함께 조국 흑사에 참여했던 서민 교수는 참고인으로 나서지 못합니다. 누구나 이제 뭐 일을 잘못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자기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겠다. 이래야 이제 발전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이 정부는 욕먹는 거를 너무 싫어하다 보니까 그 상황을 이제 모면하기 위해서 막 거짓말을 합니다. 조국은 앞뒤가 정말 다른 그런 파렴치 않으신 조국 씨 제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지금 어떻게 SNS로 지금 무슨 유선자임이 폭로됐는데 아직까지 또 SNS를 하고 그 SNS가 정말 어떻게 이렇게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는지. 서민 교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당의 거부 이유가 기생충 학자이기 때문이란다. 본인은 사회 기생충 연구에 뛰어든 게 벌써 2년째인데 이렇게 맞받아줬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참고인 4명을 요청을 했는데 전혀 그 설득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선 지금 이제 논란이 된 서민 그 당국대 의대 교수 뭐 기생충학 전공 박사라고 하고 또 이제 권경애 변호사가 있는데 두 분은 그 조국 흑서 저자였고 그러니까 박상기 조국 추미애 장관과 그다음에 김호수 차관 시절에 검찰이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많이 그 지켜보고 그 연구도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변호사와 의사이긴 하지만 시사평론가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김경률 회계사가 김부겸 총리 청문회에서 했던 것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나머지 두 분도 한 분은 이제 허영 그 경희대 명예교수인데 이분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헌법학자로서 검찰의 어떤 중립성, 독립성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나머지 한 분은 그 이봉구 법무법인 화현 대표인데 이분은 이제 김호수 전 차관이 법무법인 화현에 들어가서 한 달에 1,900만 원, 2,900만 원 자문료 받은 게 과연 타당한가를 물어볼 참고인이기 때문에 네 분의 구성이 그렇게 무리하지는 않은데 기생충 학자라는 이유로 이거를 거부한 거는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관욱 교수님, 그럼 야당에서 생각을 했을 때 여기 뭐 잘 나와 있는데 맹탕 청문회로 끌고 가서 하루만 잘 버티는 된다는 심산 아니냐. 그래도 어느 정도 여당에서는 증인이든 참고인이든 좀 받아줄 걸 받아줘야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받아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면 받아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24명, 20명 증인 4명 이제 참고인인데 면면을 보면은 일부는 뭐 받아줘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일부는 사실 굉장히 당리당략적으로 증인을 선택했다. 지금 사실상 뭐 기생충 학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형태로든 지금 김호수 후보자,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 인사청문회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서 가장 해박한 지식 그리고 참고가 될 수 있는 분을 사실상 참고인으로 모셔서 그 견해를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이 법이라든가 검찰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렇게 확신이 갖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의대 교수 부분이고 또 뭐 당연히 뭐 사회 기생충 학문에 대해서 또 굉장히 많이 하셨다니까 뭐 그 부분 다 인정하지만 이 검찰총장이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이 사안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지식을 갖고 있을까?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야당이 참고인으로 불러가지고 어떤 질문을 할까? 그럼 결과적으로 조국 흑사에 이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질문들을 할 것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김호수 후보자의 어떤 검증보다는 이런 어떤 정치 공세, 즉 조국 전 장관을 흔드는 그런 이 시간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참고인으로 부르지 않은 것, 동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김호수 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논란 앞으로도 좀 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조금은 더 분위기를 바꿔봐야 될 것 같습니다.